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라면과 김밥에 과자와 음료까지 요즘 전 세계가 K푸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횡성에서 홍콩으로 수출을 돕겠다며 접근해 물품만 받고 대금을 갚지 않는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의 한 식품 제조업체입니다. 핫도그와 추로스 등 간식류를 제조해 전국의 휴게소, 놀이동산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맛과 품질을 인정받으며 30년 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알짜배기 업체지만 최근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낭패를 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식품 박람회 등에 참여하며 판로를 찾던 중 홍콩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한다는 관계자 유모 씨가 접근해 왔습니다. 유 씨는 공장도 직접 둘러보고 제품도 맛본 뒤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우선 물품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심쩍었지만 초기 물량이 많지 않아 일단 물건을 보냈고 이후에 값도 받았습니다. 계속 이 내수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출처를 많이 찾았는데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내수 시장에서 대기업하고 경쟁이 좀 힘들기 때문에 수출에 좀 목을 많이 매거든요. 유 씨는 현장 반응이 좋다며 2차, 3차로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하자고 했고 이번에도 물건을 먼저 보낸 게 화근이었습니다.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은 연락도 거의 끊겼습니다. 이렇게 받지 못한 돈만 4천만 원 가량 됩니다.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곳이 더 있고 아직도 중소업체를 노려 접근한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중소업체의 경우 해외 업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계약서 작성도 서툴 수 있는 점을 노리는 겁니다. 그 울진에 있는 한 그 같은 피해 업체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전적이 있더라. 근데 자기도 이제 피해 업체 찾다 보니까 우리한테 연락을 하게 됐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라면과 김치 등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47억만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횡성군만 해도 지난해 가공식품협의회를 통해 미국, 캐나다, 홍콩, 일본 등에 60억 원 넘는 수출액을 기록해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의 이면에 이런 수출입 관련 피해도 늘 수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보호대책 마련과 기업 교육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는 마약 중독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인천의 참사랑 병원까지 가야 했지만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전문 치료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원거리 치료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5월에는 강릉에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가 설치돼 상담과 치료 연계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교육청 갑질 신고센터에 특성화고 교장이 교사들에게 갑질했다는 신고가 익명으로 접수됐습니다. 해당 교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교조 강원지부가 감사를 청구하면서 교육청은 조만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한 교사는 지난해 3월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한 학기 동안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교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교장은 이 교사의 업무와 관련해 3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담을 느낀 교사는 가급적 업무 시간에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교장은 선생님과는 정규 업무 시간에만 대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교사는 담당 업무 출장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장에게 이유를 묻자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해서 조심스러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무의 시간에는 좀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어갖고 난 정말 조심스러웠던 거죠. 이 교사는 담당 업무 출장에서 2번이나 배제됐고 교장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행정처분 내달려고 왔다. 다른 사람들 일 때문에 다들 바쁜데 선생님만 약간 회피해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누구누구는 어떤 업무를 했다는 얘기를 쫙 나열을 하시거든요.
교사 연수비 지원에서 같은 교장이 기간제 교사를 차별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새로운 학과를 개설했는데 교사 4명이 관련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 2명의 연수 자격을 문제 삼아 이미 받은 연수 비용 17만 원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이 교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업무 시간 외 연락에 불편함을 느껴서 교사와의 협의 없이 출장해서 배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교사와의 대화 과정에서도 행정처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 연수비 차별 주장에 대해선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재작년 강원도민이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1,975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도민이 느끼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지면서 원정 진료가 들어간 간병비와 교통비가 2022년 한 해 동안 194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역량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강원도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 어항인 속초 대포항에 700톤이 넘는 유람선 사업이 추진되면서 어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300톤 미만의 유람선 도입에 동의해줬는데 갑자기 항만 사정에 맞지도 않는 큰 배가 들어오게 됐다며 불만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포항 유람선 부두 앞 컨테이너에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300톤급 선박 운항을 감안해 준설이 끝난 대포항에 700톤이 넘는 유람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포항은 어항과 관광항 기능을 함께 하는데 어항이 비좁아 유람선 부두까지 어업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유람선 사업자가 부두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부두를 비워줘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 협의가 없었고 안전 문제도 있다는 게 어민들 주장입니다. 지난 2019년 같은 사업자가 300톤 미만의 유람선을 추진할 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의해줬는데 갑자기 700톤 넘는 유람선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큰 배를 대기해 50m 길이 유람선 부두가 너무 짧고 수심도 얕아 사고 위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에 같은 규모인 742톤 배가 들어왔다가 결국 속초항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합니다. 60m 이상, 65m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그때는데 수심이 낮아가지고 배가 앉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선장이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측은 수년째 유람선 사업을 준비했지만 속초시에서 번번이 허가가 반려돼 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끝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업시간이나 횟수를 조정해 어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대신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하루 3번 운항할 거를 고민을 많이 했죠. 저희가 6시부터 운항하는 걸로. 속초시는 대포항에 800톤까지 가능하다는 해수청 용역 결과가 있고 행정심판에도 패소해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고 또 어업인들도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사업자와 우리와 배가 실제로 오가려면 선박 안전검사에 통과하고 해경의 유선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항만 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어촌계는 속초시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해경의 사업자 면허 신청 결과 등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 의원들이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였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술에 취해 멱살잡이와 몸싸움을 했다는 게 씁쓸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의장단 선거 결과가 원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황당한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멸종위기 새들이 많이 찾는 철원의 학저수지.
그런데 철원군이 저수지 인근의 파크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군 동송읍의 학저수지입니다. 멸종위기 종인 두루미가 많이 찾아와 학저수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두루미뿐 아니라 저어새와 흰꼬리 수리, 고니와 황새 등 18종의 멸종위기 새들이 저수지와 주변에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철원군이 이곳에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파크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파크골프장 조성이 예정된 부지입니다. 지금은 논인데요. 이렇게 학저수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새들의 휴식처에 파크골프장이 웬 말이냐며 생태계 파괴가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입니다. 18종 이상의 멸종위기 중에 들어가고 특히 겨울철에는 기러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제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게다가 학저수지 인근에는 두루미 잠자리인 문온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두루미 쉼터로 만든 곳입니다. 민간인 통제선 밖에서 수많은 두루미를 관찰할 수 있어 학술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인데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연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잠자리가 되고 두루미의 생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 연구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지역 명소가 사라질까 걱정입니다. 뜸부기 소리를 처음 들어봤다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동료에서도 뜸북 새가 없어지는 만큼. 하지만 철원군은 이런 우려가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그냥 골프와 달리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위한 정적인 운동이고 철새가 많이 오는 겨울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또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면 학저수지 인근을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 지정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올 여름 휴가철 강원권의 고속도로는 8월 3일 토요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강원권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43만 4천 대로 지난해보다 12% 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루 최대 교통량은 8월 3일 토요일로 이동 시간이 오전에는 서울에서 양양까지 4시간 40분, 서울에서 강릉까지 5시간 50분, 오후에는 양양에서 서울까지 4시간 5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 4시간 40분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지역의 수욕장 10여 곳이 이번 주말부터 야간 개장합니다. 강릉시는 모레부터 8월 10일까지 15일간 경포해수욕장과 야간 해수풀을 밤 9시까지, 나머지 13개 수욕장을 저녁 7시까지 연장 개장합니다. 이를 위해 강릉 경포해수욕장에는 높이가 8.5m, 길이 33m의 대형 해수풀장과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합니다. 강원을 비롯한 제주와 세종,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각 시도 특별법의 개정안에 국회 통과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 국정과제 공동 추진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보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법정기구로 운영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 지원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7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강원 지역의 저신용 중소기업에 10억 원까지 연 2%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특별 지원 정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이 다음 달 7일부터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교육 12시간 이상을 수료하면 1년 내 강원 신용보증재단에 새로 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료를 0.2%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경영 전략 수립과 정보 지원 사업 등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4번 진행되고 8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태백시가 대표 여름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차 여행 상품을 판매합니다. 기차는 오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역을 출발해 태백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태백의 대표 여름축제인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와 해바라기 축제를 포함하는 하루 여행으로 진행됩니다.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에서는 선선 워터나이트, 수계도시 예술 공연, 해바라기 축제에서는 백만송이 해바라기 풍경과 거리 공연 등이 선보입니다. 홍천군이 이번 주 토요일 홍천 무궁화 수목원에서 나랏꽃 무궁화 홍천 축제를 엽니다. 무궁화 분화와 분재 전시를 비롯해 마술쇼와 청소년 밴드 공연이 펼쳐지고 무궁화 부채와 손수건 만들기, 무궁화 꽃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홍천군은 무궁화 수목원 6.7헥타르에 산책로를 따라 무궁화 12개 품종 8,000그루의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사회활동을 높이기 위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의료와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이달부터 강원 18개 시군에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모집해 가정에서 진료와 돌봄, 식사 등을 제공합니다. 중증 질환이 없이 퇴원 이후 가정에서 진료와 돌봄을 받으며 사회활동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